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부터 우리 생명과학에서 과학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저번에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는데, 귀납법, 현상을 관찰해서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요번에는 과학의 탐구 두 번째 시간으로 연역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연역법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원리를 먼저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처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건데, 무턱대고 가설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후레쉬라고 생각을 해봐요. 후레쉬가 왜 안 나오지? 후레쉬 아니잖아요 이러지 말고, 후레쉬가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왜 안 나오지?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왜 이러는 거지? 어떤 문제를 보게 돼요. 왜 이러는 걸까? 그러면 관찰을 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찰하다가 문제인식을 해도 되고, 문제인식을 한 다음에 관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튼 관찰 및 문제인식 및 관찰을 해요. 왜 이거 안 나오는 걸까요? 후레쉬가 왜 불이 안 나오는 거야? 혹시 배터리가 다 된 거 아닐까? 그래서 마침 새 배터리가 있어서 배터리가 다 된 거 아닐까? 이게 뭐예요? 배터리가 다 된 거 아닐까? 그렇지. 그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그게 가설이요.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그게 가설이고, 가설에 맞춰서 나 지금 헌 배터리 버리고 새 배터리 끼고 있어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설에 맞춰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죠. 실험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해요. 실험한다고 하면 될 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하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내가 딱 해봤더니 불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그치?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를 분석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딱 했는데 불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뜻이 결론이죠. 그 결론이 뭐랑 맞아야 되냐면, 그렇지, 그 결론이 가설이랑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가설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배터리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그 실험이나 가설이 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좋은 실험인 거예요. 이 가설은 안 된다라는 걸 밝히는 것도 좋은 실험이죠. 그렇죠? 그럼 또 다른 가설을 또 세워서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가설을 세워볼까요? 왜 이게 불이 안 들어오지? 혹시 전구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전구 때문이 아닐까? 이건 뭐야? 그렇지. 새로운 가설이죠. 새로운 가설이 들어왔어. 그래서 헌 전구 떼고 새 전구를 갖다 꼈어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새로운 가설에 대한 실험을,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했더니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건 뭐라고? 결과, 결론. 그렇지. 결과. 딱 했더니 불이 들어오는 거야, 드디어.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 결론이 맞는 거죠. 가설이 맞는 거지. 이 후레쉬가 불이 안 들어왔던 건 뭐 때문이었던 거예요? 전구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딱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리가 맞다면, 이 원리가 이 현상 하나에만 맞겠어요? 다른 현상에도 맞춰볼 수 있겠어? 그치? 다른 현상에도 맞춰볼 수 있겠죠? 우리 그걸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 내가 방에서 딱 나왔더니 엄마가 부엌에서 딸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해? 그랬더니 정원아, 여기 부엌에 불이 안 들어온다. 부엌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엄마, 그건 뭐 때문일 거야? 그렇지, 전구 때문일 거야 라고 이 후레쉬에서 맞췄던 거를, 그 원리를 부엌의 전구에다가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헌 전구 빼고 새 전구 딱 껴서 딱 했더니 불이 딱 들어왔어. 내 말이 맞지? 딱 이렇게 했더니 거실에 있던 아버지가 야, 정원아, 그거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요즘 자동차의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불이 안 들어오는데 그것도 아마 뭐 때문일 것 같다. 그렇지, 전구 때문일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 헤드라이트 그 전구를 사다가 이렇게 딱 갈아 꼈더니 딱 불이 들어와. 역시 정원이 말이 맞구나. 다른 현상에도 해본 거죠. 이렇게 하나의 논문이 나오면 다른 데서도 그 비슷한 것들을 계속 해봐요.
다른 원리에도 비슷한 원리들을 해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일반화를 해서 계속 그 원리가 살아남으면, 그 가설이 살아남으면 이론이 되고 학설이 되고 더 오랫동안 살아남으면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과학적 탐구 방법의 순서가 되겠어요. 과학적 탐구 방법의 순서가 되겠는데, 아이고, 지우개를 준비를 안 했다. 미안. 요 다음 걸 보시면 실험을 하는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변인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실험을 한다는 건 연역적이에요, 귀납적이에요. 그렇죠. 실험이라는 건 연역적이죠. 가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실험을 하는 거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여러분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변인이에요. 변인이 뭐냐면 변화 요인이에요. 변화를 시켰든 변화가 됐든 변화가 있으면 다 변인입니다. 변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어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나마 좀 설명하기 쉬운 게 종속변인이고요.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반대되는 말.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뭐라 그럴까? 내가 우리 아내한테 종속되어 있어요. 종속되어 있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하인이에요? 종속된 사람, 나. 하인이죠. 머리에가 돼요, 꼬리가 돼요. 그렇죠. 꼬리가 머리에 종속되어 있는 거지. 내가 주인이에요, 하인이에요? 그렇죠. 하인이겠죠. 변화시키는 애요, 변화되는 애요? 변화되는 애죠. 변화되는 애. 변화시키는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y는 2x-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값은 뭐예요? x, y 중에. 그치? x지. 그래서 x가 1, 2, 3, 4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변하는 건 뭐예요? 그거에 따라서 변하는 건 그렇지. y 값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y가 뭐야? y 값이. 그렇지. 종속변인이에요. 이것이. 변화되는 것. 그럼 변화시키는 이 x는 뭐야? 그러니까 x가 독립변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게 독립변인이고 변화되는 게 종속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그려볼 때도 x축을 우리는 독립변인 축이라고 그래요. 독립변인 축이라고 그러고 이거에 따른 y를 우리는 종속변인 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쪽이 원인이에요. 원인이고 요쪽이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종속변인이라는 게 결과값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 독립변인 안에는 또 조작변인이라는 말과 통제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조작변인이라는 말은 독립변인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로 쓰여요. 생각을 해봐. 변화 요인을 조작시킨 게 조작변인이야. 조작시킨 거. 그럼 조작시켰다는 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지? 변화를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조작변인 축이라고도 얘기해요. 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냐면 여러분 아까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설이라고 그러죠. 가설을 세우는 건데 이 가설은 조작변인 더하기 종속변인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과학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그 논리를 이어주는 학문이에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밝히는 학문이에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근데 요게 원인이고 요게 결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내가 배터리가 이 잘못돼서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아까 처음에 가설을 했죠. 배터리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배터리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전구가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건 아까 뭐였지? 결과.
종속변인인 거야. 그리고 배터리를 새 배터리를 넣을 것이냐 헌 배터리를 넣을 것이냐가 조작변인인 거죠. 배터리를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두 번째 건 뭐였죠? 전구를 바꿨죠. 전구가 조작변인이죠. 그리고 종속변인이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였어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장실에서 너무 안 좋았어. 네, 설사했네. 밥 먹고 있나? 미안해요. 설포를 했어요. 왜 그러지? 왜 했나? 문제인식.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침에 우유를 먹었는데 그 우유가 좀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유를 먹으면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봐. 다이어리를 봤더니 우유를 먹은 날만 설포를 했다고 내가 다이어리에 설사한 걸 써놨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가설이 뭐야?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할 것이다가 가설이에요. 그죠? 우유를 먹냐 안 먹냐가 뭐예요? 그렇지, 그게 조작변인이에요. 설사를 하냐 안 하냐가 종속변인이죠. 이 조작변인과 종속변인만 알면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을 반으로 나눌 거예요. 25명 반으로 나눠놓고 이쪽 25명에는 그치 우유를 주고 이쪽 25명에는 우유 안 주고 물 주고 그럴 거야. 그리고 나 뭘 관찰할 거야? 그렇지. 설포를 할 거냐, 설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관찰할 거지. 나는 설사를 넣어준 적이 없어. 설사는 그것 때문에 벌어져야 되는 종속변인, 결과값인 거죠. 그래서 조작변인이 원인이고 종속변인이 결과다. 요거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통제변인은 뭐예요? 통제변인, 변인을 통제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가 통제구역이라고 쳐봐요. 통제구역이야. 통제구역이라는 얘기는 아무나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여기 변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이구 마이크도 내가 너무 정렬적으로 움직였나 봐. 마이크가 떨어졌네. 여기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 변화 요인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통제변인 또는 변인을 통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까 우유를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것이다 라고 실험을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우유 먹는 애들은 여자애들, 우유 안 먹는 애들은 남자애들 이러면 되나? 우유 먹는 애들은 젊은 애들, 우유 안 먹는 분은 나이 많으신 분 이러면 되나? 안 되지. 우유 먹냐 안 먹냐만 달라야 되고 그 하나만 내가 생각하는 그 원인 그 하나만 달라야 되고 성별 성별, 연령 이런 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건 다 똑같아야 되겠죠. 우리 그런 거를 통제변인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맞춰놓는 거. 변화 요인을 똑같이 맞춰놓는 걸 이제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변화 요인을 통제해놓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꼭 하나의 원인만 잘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은 군이라는 게 생겨요. 군. 내가 2명 불러놓고 얘 한 명은 우유 주고 한 명은 물 주고 내 말이 맞지? 이러면 되나? 사람들 얘가 뭐 잘 그날따라 그냥 뭘 다른 걸 안 먹어서 다른 걸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 놓고 해야 돼. 통계를 잡아야 되니까 그룹이 생겨요. 그룹. 무리가 생기죠. 그럼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조작변인이 있는 것이 실험군이고 조작변인이 없는 것이 대조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것이 조금 의외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유 먹고 설사를 하는 애들이 실험군일까요? 우유 안 먹고 설사 안 하는 애들이 실험군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둔 거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게 대조군이에요. 일반적인 것. 일반적인 것이 대조군이고 특수한 것이 실험군이에요. 실험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잘 읽어봐서 이게 뭐가 일반적이고 뭐가 특수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철수가 김치를 담그시는 엄마를 도와주려고 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무가 놀랍게
무가 여기 이제 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초록색인 거예요. 무가 원래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근데 여기는 왜 초록색일까? 이게 왜 그럴까? 문제이지. 그래서 아마 가설이 뭐냐면 야 여기 이거 햇빛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 10개 중에 5개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5개는 여기에 땅속 깊이 한번 묻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이 초록색이 다 없어지고 다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이거 초록색은 결국 빛을 받아서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실험을 옆집 민수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민수가 우리 집 무는 어떻지? 그리고 자기네 집 무도 봤어. 그랬더니 신기하게 민수네 무는 다 하얀색인 거예요. 이거 봐. 왜 다 하얀색이지? 혹시 땅속에 묻혀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5개는 이렇게 두고 5개는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만 초록색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 이건 민수네 실험이고 이건 철수네 실험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잘 들어보셨죠? 철수의 실험에서 일반적인 게 뭡니까? 원래 있었던 게 A야 B야. 위에 초록색이 있던 거야 아닌 거야? 그치. 위에 초록색이 있던 것들이 일반적인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대조군이에요. 여기서는. 얘가 대조군이고 특수하게 얘를 깊이 묻어봤죠. 특수한 조치를 했잖아. 얘가 실험군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의 실험에서는 민수네 무는 원래 하얀 게 일반적이었지. 그러니까 얘가 대조군이고요. 일부러 이런 애들의 몇 개를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야. 그렇죠. 그럼 얘가 실험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험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뭐가 일반적이고 뭐가 특수한 조치가 들어갔는지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긴 들었는데 감은 잡히는데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또 연역적 탐구 방법의 실험적 예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예들이. 저번 시간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만 좀 설명했죠.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봐요. 오늘까지는 참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